그 다음으로는 보험 모집 종사자의 법정 교육입니다. 법정 교육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등록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 교육이고요. 세 번째는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록 교육은요, 모집 종사자가 되려는 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집 종사자가 되기 전에 받는 거죠. 그래서 등록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보험 모집 종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수 교육은요, 이제 모집 종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 이후에 받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록 중인 모집 종사자 분들께서 받는 교육이고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받냐면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 이수 기한은 6개월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완전 판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완전 판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품질 보증 해지 건수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민원 해지 건수 보고요. 세 번째로는 무효 건수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 판매 건수가 있을 때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의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 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육 실시 연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모집 프로세스는요, 6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망 고객 발굴, 자, 그 다음에 좀 친해지는 단계, 니즈 환기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 그 다음으로는 가입 권유, 그리고 계약 체결, 소개 확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소개 확보 안에는 증권 전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각 프로세스가 의미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프로세스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망 고객 발굴이에요. 가망 고객 발굴은요, 만날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고, 소개, 개척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쉽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연고 고객 같은 경우는 증권 전달과 약관 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 발굴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뭐였나요? 접근이었죠. 접근은 접근 자체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가망 고객 발굴 후에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망 고객 발굴 그 다음 단계구나 라고 해서 접근이라고 여러분들 답을 골라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정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에서는요, 5대 필요자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5대 필요자금은요, 첫 번째 생활비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양육비, 세 번째로 노후자금, 그리고 네 번째로 주택 구입자금, 마지막으로는요, 긴급 예비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필요자금에 들어가지 않는 거 바로 장례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가입 권유이죠.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을 권유를 할 텐데요. 가입 권유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 및 재무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뭐하는 단계다?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입 권유라고 정의합니다. 자, 권유를 했으면 고객이 저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고요.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소개 확보였습니다. 소개 확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증권 전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기존 계약자의 소개로 새로운 가망 고객을 확보하는 단계가 바로 소개 확보가 되겠습니다. 보험 모집인의 윤리규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윤리규범 쪽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책임의식과 전문의식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객의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의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동료와 공유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틀리겠죠.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 금융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요,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 모집인으로서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인데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판매보다는 계약 실적의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자, 그럼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린 말이다. 계약 실적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판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한쪽이 더 좋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요, 전속 보험 설계사와 전속 개인 대리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리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발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근속 기간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소득 및 실적이 그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수준은요, 매년 이제 고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적 및 소득이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실적이나 소득은 어떻게 보냐면, 자, 실적 부분에 있어서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인증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보험계약 유지율도 좋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불완전 판매나 모집질서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이 금융 관련 법령에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 판매가 한 건 이상일 것, 내지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의 인증기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손해보험협회입니다. 자, 그리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자,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인증을 그로부터 이제 그 실적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4월에 신청을 받아서요, 6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를 이제 우수인증 설계사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보험 설계사가 그만두게 되었다. 모집인의 말소입니다. 그래서 말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도 상실이 되고요. 점포의 관리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만둔 거죠. 이런 경우는 효력이 같이 상실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리고요, 우수인증 설계사 어떤 마크나 이런 걸 명함에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용했다, 허위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격이 되더라도요, 2년간 신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부분에서 숫자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집종사제 이해 및 윤리규범 그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